정말 고민 상담이 많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못했다. 그런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다시 교육시키는 것, 즉 재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잘 못하셨던 분들, 혹은 뭐 대학 가서 성적이 급감하셨던 분들, 성인이 돼서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이런 공부 안 됐던 것 때문에 못 달려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 그분들의 그 상처나 힘든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고 그런 걸 하나하나 고쳐가 보다 보니까 쉽게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런 걸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어려움이 겪고 계신다면은 꼭 좀 참고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맞길 바랍니다. 모든 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포기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성적이 뚝 떨어졌다. 대학교 가서 성적이 안 되더라. 성인 돼서 시험을 많이 망치더라. 항상 뭔가 좀 바보 같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런 분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먼저 반복 계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알려진 사상 중에 하나가요. 마치 단순 반복하고 기초적인 걸 하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건 잘못됐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틀에 벗어난 거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학 문제에 있어서요. 곱셈, 뭐 이항, 분수 계산, 덧셈, 단순 방정식 풀이, 이런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셨었어야 됐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계산식을 제대로 하질 않은 겁니다. 그냥 한두 번 해보면 맞췄겠죠. 그리고 몇 번 맞는 것 같으니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한 번 이해했으면 된다. 반복하는 건 시간 낭비다. 혹은 뭐 그냥 기계 같은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숙달이 정말 부족하니까 이 숙달을 기본으로 다음 걸 해야 되는데, 이 다음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다음 걸 푸는데 자신감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싱 같은 데서 보시면요, 원투만 정말 많이 단련합니다. 그게 이제 강함이 나오는 거고, 거의 이제 이후에 창의성인 플레이가 나오는 건데, 오히려 단련을 하지 않고 무슨 화려한 기술만 이렇게 어필하는 무술들은 지금 현대 다 사장이 됐습니다. 사실상 사기 무술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단순 반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단순 반복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성실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간접적 증거가 됩니다. 이번에 특성화고 분들에 대한 어떤 지도를 하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뭔가 더 나아지지 않고 계속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이런 걸 많이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어떤 곱셈을 시켜봤어요.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왜 이런 걸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숙달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실수가 많이 나와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계산 자체의 자신감이 무의식 중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다음 걸 나가야 되는데 계산이 틀리니 그 다음도 틀리고, 그러다 또 좌절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성인이든 기초적인 문제, 기초적인 계산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한 100문제 이상, 1000문제 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단련하지 않고 한 번 풀어봤다가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가끔 문제집들 보면 좀 불만이 많은 게, 그냥 기초 문제 한두 개만 딱 해놓고 그냥 바로 이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러면 하기가 싫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훈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좀 단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역적 이해의 고집입니다. 연역이란 뜻은요, 어떤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예시로 들어가는 거고, 귀납은 예시들을 통해 이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과서 같은 걸 볼게요. 이론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들을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연역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연 환경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방식은요, 먼저 이렇게 예시들을 보다가 이게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이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를 이렇게 연역적으로 멋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따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훌륭한 강사가 잘 설명해 주니까 그렇구나 하라고 하고 정작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를 못 푸는 거죠. 특히 이런 게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대학생이 되셔서 고등학교 때는 잘하다가 적응 못하는 분들이 전형적인 이런 문제입니다. 중고등 교재는 상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은데 대학교 교재는 이제 뭐 원어로 돼 있고 번역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문제가 자세하지 않으니까 이론만 쓱 보고 시험 보다가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그거는 뭐 진짜 공무원 시험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차라리 이론 보는 시간을 나중으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문제부터 풀어보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많이 빠르게 배웁니다. 또 시뮬레이션 등 이제 뭐 대학에 해당되긴 한데 어떤 공대에서 뭘 배웠으면 그걸 간단한 시뮬레이션이라도 꼭 해보세요. 코딩을 돌려본다거나 이러셔야지 반드시 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공부하면은 많이 발전을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딩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코딩 공부 같은 경우 그래요. 처음부터 헬로 월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하기가 싫은 겁니다. 반면에 이제 진짜 뭔가 프로젝트를 어설프게 베끼면서 하다 보면 실력이 금방 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코딩 베끼는 방식으로 요새 수업도 많이 진행하던데 저는 뭐 이런 거 나쁘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꼭 좀 문제를 풀어보는 거, 그리고 그게 원래 과학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문해력 부족입니다. 글의 의미 파악 및 논리 구성이 어려운 겁니다. 이제 글을 잘 파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어렸을 때 독서가 좀 많이 이루어졌었어야 됩니다. 또 간접적인 증거가 우리가 항상 보면은 난 언어 성적이 안 나왔어.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 이게 여기서 기인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거랑은 별개입니다. 말을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혼자 다른 소리를 하고 있거나 진짜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이 낮은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을 이해를 잘 못하고 그 문장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 문장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사람이 오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이후로 성적이 뚝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수학 같은 경우는 기호로 그냥 풀면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머릿속에 구조를 세우고 수식을 세우고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해력이 낮은지 안 낮은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학교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국어 시험을 한번 구해서 풀어보세요. 내가 그걸 몇 점을 맞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정말 점수가 너무나 안 나옵니다. 실제로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좀 풀어보게 하면은 한 5, 60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변명을 하게 되죠. 내가 이거 뭐 익숙하지 않아서. 아니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에서의 그 언어 능력이 멈췄다는 겁니다. 우리 수학은 계속 공부하게 되잖아요. 영어도 영어 단어를 계속 외우게 되는데 언어는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시고 자기의 요 실력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해력이 부족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학이든 뭐 이외 공학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절에 대한 멘탈을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실패하고 학습하는 건 당연한데 공부에 좌절해서 한 번 좌절했다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멘탈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험이나 입시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수도 없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실패적인데 특히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너무나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오랜만에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시험을 봤는데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공부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운동, 예체능 그거만큼 어려운 거가 공부입니다. 근데 왜 공부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나요? 체육을 하다가 뭐 동작이 안 나오면 혼나기도 하고 다시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안 해보시던 분이 오랜만에 공부 분야로 달려들었습니다.
나 이제 뭐 코딩할 거야, 공부할 거야. 그러다 시험을 망합니다. 당연히 망하죠. 남들은 십몇 년 공부해서 시험을 친 건데 1, 2년 공부한 걸로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틀리는 거 같고 난 안 돼.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멘탈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좀 똑똑하던 아이들이 고교 입시나 대입시 입시를 한번 실패하고 나서 큰 좌절을 겪어서 공부를 완전 때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마인드가 약하죠. 이런 것도 이제 부모 된 입장에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는 분이 좀 어리시다면은 스스로 좀 더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신의 자녀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초등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제가 뒤에서 3등을 했습니다. 뒤에서 3등을 했습니다. 이제 웃긴 게 꼭 꼴찌 하나 앞, 그다음에 저 이렇게 셋이 친구였는데 그 꼴찌하고 꼴찌 하나 앞에는 진짜 덜덜 떨면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제 부모님한테 죽었다고. 뭐 정말 많이 혼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나서 그래 틀린 거 다시 고쳐봐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때 성적이 50점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때 그게 오히려 차에 그냥 때리셨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절치부심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포기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다행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창피했고 다음 시험을 잘 보겠다는 마인드로 달려들었습니다. 또 그럼 뭐 지금은 잘하냐? 아닙니다. 저 지금 쓰고 있는 연구 논문 하나는요. 지금 20몇 번째 떨어지고 있어요. 논문이. 그럼 좌절을 안 겪을까요? 근데 나중 가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 좌절은 당연한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특히 내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면 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마인드를 강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많이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건 성인들한테나 많이 드러나는 문제인데 스스로 프레임 내, 스스로의 생각 이론 내에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많은 실패를 겪으셨으면은 그 논리나 그 어떤 자신의 어떤 논리적 구조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생각 자체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이게 안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 방법에서 논리 구조 자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요, 과감히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냥 단순히 외워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 등을 등해서 여러분들의 강사나 여러분들 선배가 말하는 거를 그냥 생각 없이 따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대학원 초창기 진입을 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대학교 때 나름 잘했어요. 근데 대학원 가니까 뭔가 다르기도 하고 내가 알던 거랑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걸 잘 못 벗어나는 친구들이 석사 때 정말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나 교수님들 경우에도 얘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투머치 토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자기 프레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프레임이 더 앞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유치하고 수준 낮은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분인데 한 4, 50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사업이 계속 안 됩니다. 어떤 이제 조그마한 교육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프레임에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을 할 줄 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파이썬을 제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파이썬은 수많은 사람이 할 줄 알고 더 발전된 사람이 많고 더 많은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이후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어디서 발표를 해도 사람들이 너무나 우습게 하고 계속 과제 같은 게 떨어지시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그 기술은 너무나 수준이 낮은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게 막 느껴져 갖고 일부러 이제 논리에서 지는 연습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일부러 막 새로운 언어를 일부러 지금 배워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무작정 따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특성화고를 졸업하시고 전문대를 가셨다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었던 사례인데 잠을 안 잡니다. 공부하실 때. 그래서 잠을 계속 안 잡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잠을 안 자면요.
시험을 못 보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시험을 망치시고 다시 좌절하시고 이게 반복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정 수면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난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3, 4일 밤샐 거야? 이게 공부 방법이라고 잘못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건강 망치고 시험도 망치고 또 고생도 했고 이렇게 모든 게 안 좋습니다. 이때는 어떤 사람의 말을 무지성으로 따라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실패했으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만약에 이렇게 성적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제 말을 꼭 좀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게 있으면은 고치시고 이 해결법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